강한 것은 아름다워 타오르는 태양처럼 강한 것은 아름다워 없는 바위처럼 바위대 현재 타자 마동탁의 불방망이는 오늘도 식지 않고 여세를 이어나간다. 당시 인기의 척도인 여성 팬들이 무지 많다. 그곳에서 국민학교 동창인 혜성을 만나게 되는 엄지. 혜성도 반가워 어쩔 줄 모른다. 호의로 동탁을 소개하지만 혜성은 뾰루퉁하다. 동탁은 혜성이 가짠치만 엄지 앞이라 립 서비스로 칭찬해준다. 엄지는 혜성의 첫 승리를 누구보다도 기뻐해준다.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어. 내가 잘했다면 그건 모두 네 덕분이야. 눈치 없는 혜성은 엄지가 보내줬던 편지들을 한데 묶어 보여준다.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되라며 보내준 네 편지. 이걸 아직까지 편지를 고이 보관하고 있던 혜성을 보며 난처해진 네가 나에겐 엄지. 신이었고 그 편지는 성전이었다.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한다. 동탁은 결국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다. 동탁은 시합날 봐주지 않을 거라며 엄포를 놓는다. 막상 뚜껑이 열리자 상황은 급변한다. 혜성이 전력 투구를 하자 동탁은 헛방망이질만 해댄다. 7회까지 노이투 노런도 아닌 퍼펙트 게임으로 상대팀을 압도하고 있었다. 도대체 저놈은 뭐냐? 혜성의 집념을 잘 아는 엄지는 성전이었다. 응원보다 두려움이 앞선다. 득점 없는 가운데 8회말 화성 고교의 공격이 되겠습니다. 혜성은 다방에서 엄지가 동탁이랑 사귀는 걸 알게 되고 엄지의 부탁으로 게임에 져주기로 한다. 그리고 귀엽고 한 방 맞아주고 만다. 마지막이다. 엄지를 한번 보고 싶다. 최첨단 전화기가 눈이 부시다. 받아봐. 나야. 혜성아,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싶지만 동탁 때문에 야구를 포기하려고 한다. 안 돼, 혜성아. 만나고 싶거든 빨리 와. 동탁은 그 순간까지도 비열한 게임을 한다. 샤모니에서 기다리겠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물론 만일 그때까지 오지 않으면 엄지 나와 함께 있는 걸로 알고 가버려. 혜성은 엄지를 기다리면서 어린 시절을 회상해본다. 안연홍 어렸을 때 모습이 지금 봐도 깜찍하다. 엄지는 약속 시간이 넘었지만 오지 않고 타기를 만나러 가버린다. 기뻐하는 일이라면 혼자 무엇이든지 자책하고 있을 때 의문의 남자가 혜성에게 다가온다. 지난번 시합 때 네 투구를 감명 깊게 본 사람. 영암을 건네주며 산으로 들어간다는 혜성을 다독여준다. 하는 연습이야말로 학교 선수 생활 그 유명한 손병호 감독이었다. 내 말은 야구를 포기하겠다는 거라고요. 모든 불만을 야구로 폭발시키라는 거야. 혜성의 아버지는 뱀장수이다. 혜성이 괴력을 발휘한 것도 뱀을 많이 먹어서였을 것이다. 동탁은 거액을 받고 프로에 입단한다. 무임승차 때문에 달리는 기찻길에 뛰어내린다. 한편 산에서 내려온 혜성은 아버지랑
프로 구단을 물색 중이다. 그러나 계약금을 터무니없이 높게 불러 문전박대의 기로에 서 있다. 윤 코치, 이 사람 당장 끌어내지 못해?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걸 다 받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1억 7천만 원 정도.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프로야구 선수라. 구질이 단조로워서 감독은 손사래를 치지만 코치는 잠재성은 인정해준다. 앞으로 키우기에 따라서. 에이, 귀찮아. 결국 계약금 없이 연습생으로 들어간다. 우리 팀이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거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쌍한 놈. 부모덕이라곤 지질이 없지. 동탁에겐 배팅볼을 던지는 전담 투수까지 지정해준다. 처음 구경하는데 우리 아빠 저기 있다. 그 배팅볼 투수는 시라소니 조상구, 까치의 실제 모델이다. 위력 없는 공을 던지다 보니 동탁이 짜증까지 낸다. 알겠네. 마동탁 선수 아들이 조상구의 아들 동기가 이 광경을 보고 있다. 네가 마동겨? 조상구가 타구에 맞아 쓰러지고 동탁은 타격 연습을 포기해버린다. 바보 멍청그리 엉터리 투수야 집에 들어오지도 마. 지켜보고 있던 송 감독이 구타를 하며 훈계를 한다. 선수지만 신인답게 굴어. 코치가 만류하자 인성부터 가르치라는 충고를 한다. 야구에는 소질이 있지만 성격이 개차반해 다혈질인 하국상. 오늘도 어머니 앞에서 술고장을 부리며 신세 한탄을 한다. 어머니 왜 날라셨나요? 곰둥이가 걸리질 않다고 해줍니까? 미모의 은행 직원을 꼬셔보려고 기웃거리는 또 다른 개망나니 땅꼬마 최경도. 여직원은 땅꼬마를 떼어내려고 일부러 다른 지점에 전출을 갔지만 이곳까지 따라온 것이다. 똥을 싸다 이야기를 듣고 웃음이 터진 하국상. 10분이니? 내가 어디 빠지는 게 있다고 그런 녀석과 결혼해? 가진 건 아무것도 땅꼬마 역시 실력 없는 야구 선수 출신이었다. 며칠 전에 나타나서는 이름도 없는 왠지 동질감을 느낀 국상은 땅꼬마가 좋아하는 여인의 얼굴을 스캔해둔다. 뚜렷한 이유 없이 팀이 애지중지하는 동탁을 폭행한 사건으로 징계위가 열리고 팀에서 송 감독은 해고되고 만다. 해고를 원하오. 동탁을 집으로 초대하는 엄진애는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자 초조해한다. 하면 뭐래요? 낮에 나가 안 들어왔다는데. 아니 내게 아프리샷. 초인종이 울리고 기뻐서 나갔지만 뜻밖의 혜성이가 와 있었다. 축하해 엄지. 곤란하면 이 선물만 주고 갈게. 아니야. 타기가 와 있는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엄지의 행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살아가겠어. 동탁이 새끼는 미애라는 재벌 2세와 바람을 피고 있었다. 잘 자요. 나 아무래도 미선 씨에게 깊이 빠질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도 못 알아보는 척하는 동탁이 새끼. 고교 야구 때와 마찬가지로 혜성은 프로 데뷔 첫 선발에서 강팀에 소속된 타이거즈의 마동탁을 철저히 농락한다. 사랑을 주러 어제는 태양 저편에 던져을 두드리 변화구까지 다듬은 혜성은 평범한 내야 플라이로 동탁을 잡아내지만 일부러 공을 잡지 않으며 퍼펙트는 깨지고 만다. 그리고 혜성의 아버지는 술 취한 채 교통사고를 당한다. 나를 건네세 가게 할까. 서부 구단의 감독은 강팀을 이겼다는 기쁨에 통쾌해야 한다. 감독님. 하지만 아버지와 기찻길에서 뛰어내리다 다친 어깨를 치료받지 않고 데뷔전에서 전력 투구까지 해버린 탓에 어깨에 과부하가 걸려버린다. 급기야 선수 생활을 마감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는다. 완전히 끝장난 거지. 지금 혜성의 절친 백두산은 엄지를 찾아가 혜성의 몸 상태를 솔직하게 얘기해준다. 엄지 씨에 이어 아버지를 잃고 유일하게 매달렸던 야구마저 녀석은 잃어버렸습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엄지 씨뿐이에요. 혜성이란 라이벌이 없어지자 승승장구하는 마동탁. 왜 그렇게 동탁이 양다리를 걸쳤던 그 여인 미애가 혜성에게 추파를 던진다. 지난번 퍼펙트 게임에서 일부러 동탁의 공을 놓칠 때 미애는 혜성에게 한눈에 반해버린다. 다른 좌석에서 엄지가 이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걸 알게 된 혜성은 그녀에게로 간다. 엄지 앞에서 허세를 부려본다. 내 재벌의 따님과 교제 중이야. 네 사정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제서야 두산이가 꼰지른 걸 알게 된다. 두산이 이놈. 나도 혜성 씨께 고백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떻게든 우리 팀으로 끌어오라는 지시를 받고 왔어요. 이런 기분. 동탁이 혜성의 라이벌이라면 미애는 엄지와 늘 대립을 하는 비열한 여인이다. 이리 와봐 엄지. 엄지를 부른 뒤 박살난 어깨에 수술 자국을 미애에게 보여준다. 연극 그만해. 난 끝장난 몸이다. 똑똑히 보라고. 완전히 끝장난 몸이야. 군말 없이 일어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린다. 엄지는 이 여자 저 여자 껄떡대는 동탁보다는 한 여인에게 모든 걸 바치는 혜성과 함께하기로 마음먹는다. 마동탁이한테서 편지가 왔다. 뜯어봐라. 누가 뭐래도 경우가 바른 사람 아니냐. 편지를 읽어보고 분노하는 엄지. 며칠간 한편 국상과 경도는 송 감독의 호의로 며칠 신나게 놀다가 재회하게 된다. 오늘 떠나게 되면 당장 내일부터 고생물이 혼할 거야. 경도군은 어떤가? 네, 저도. 이 땅꼬만 왜 이 모양이야? 뭐야 이 깜두가? 뭐? 야, 깜둥이. 이 둘도 또라이 기질이 있는 개념을 물에 말아먹은 인간들이다. 좀 말려주세요. 또 한번 땅꼬마라고 부르면 죽여버릴 거야. 저녁 8시에 청량역에서 그 기차를 타라. 좀 차표에 쓰인 마금리라는 곳에 도착하게 된다. 거기서 내리면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야. 부사는 혜성을 위해 그동안 들어둔 적금을 해약하려 한다. 아파트도 없이 평생 이런 곳에서 살아도 되는 거예요. 먹나? 심한 말을 하다가 뒤통수를 한 대 쳐 맞는다. 왜 때려? 혜성의 전담 포수였던 두산마저 해고된다. 오늘 날짜로 구단을 그만뒀어. 집에서 연습을 하겠어. 하루 24시간 꼬막이라도 하겠어. 넌 결코 소질이 없는 녀석이 아니야. 꼭 해낼 거야. 그때 또 나타난 손병호 감독. 해태 구단의 손병호 선생님 아니십니까? 외인 구단 감독이야. 포장마차나 할 생각이었나? 혜성이 보는 앞에서 정성 들여 만든 포장마차를 부숴버린다. 전부인 야구를 포기하게. 혜성도 이미 각오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엄지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약금 3천만 원에 연봉 2억 원이다. 예? 그렇게 많이요? 연봉은 후불이다. 그렇게 되기엔 상당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야. 사흘 후 훈련 캠프로 떠난다.
우선 3천만 원씩 지급하겠다. 국상과 경도는 알려준 지도대로 왔지만 가면 갈수록 험지밖에 보이질 않는다. 쳐봤어. 그것도 임마 목욕탕에서 말이야. 붙잡지 마. 작별 인사를 하는 엄지와 혜성. 잘 있어 엄지. 편지해줘야 돼. 불안하단 말이야. 송 감독은 여동생의 집에서 술에 흠뻑 취한다. 한 병 더 갖다 드려. 당신 오빠는 평생 감독의 매제는 송 감독의 야망을 알고 있기에 동생을 이제 위로해준다. 막 펼치려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혜성 역시 지도대로 왔지만 아무도 없는 섬일 뿐이다. 정신을 차려보니 팔이 없는 사람이 서 있고 발목에는 족쇄가 차여져 있었다. 여기가 어딜까? 경도와 국상은 온몸에 상처 자국으로 정신이 나가 있었다.